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기는 그대로인데 연락할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느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걸 밤이 되어서야 깨닫는 날. 저는 그 순간이 참 무섭더군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이 외로움이 꼭 혼자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충분히 살았는데도 마음은 자꾸 흔들릴까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만 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 이게 외로움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날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다가 또 한 번 생각이 뒤집혔습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내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못해서 외로운 거구나.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죠. 오늘은 또 뭐하지? TV를 켜고 소리를 줄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말을 한마디도 안 걸었을까?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 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은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 사람이 계산을 오래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짜증부터 났을 텐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천천히 하루를 보내도 되는 나이가 되었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빵집에 들러 빵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식탁에 앉아 빵을 자르며 또 혼잣말을 했죠. 오늘 하루 수고했다. 그 순간 마음이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세 번째 반전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는 순간 외로움의 강도가 줄어들더군요. 뇌과학 쪽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하나만 얹어볼까요? 국내 뇌인지 연구팀에서는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감정의 안정 회로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나에게 신호를 주는 행동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3분, 물 한 컵을 마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자. 단 3분입니다. 처음엔 어색한데 사흘쯤 지나면 생각보다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건 누구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을 더 만나면 외로움이 정말 사라질까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하루 종일 집에 계시던 분입니다. 아침엔 소파, 점심엔 소파, 저녁에도 소파. 가족 단톡방은 조용했고 전화벨도 잘 울리지 않았죠. 어느 날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커피도 마시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갑자기 더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사람을 잃렸는데 외로움이 더 커진 겁니다. 이분이 그만두고 선택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는 거였습니다. 말은 거의 안 섞습니다. 주문할 때만 한마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카페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더랍니다. 오늘도 같은 거죠. 그때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전이죠. 깊은 대화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반복이 외로움을 눌러줬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그분이 또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오늘 나갔다 왔구나.
이게 세 번째 반전입니다. 사람과의 친밀도가 아니라 내 하루에 찍힌 도장이 중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 2회,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정하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말 안 섞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밤이 되면 외로움은 다시 오지 않나? 저도 그랬습니다.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생각이 많아지죠. 오늘도 별일 없었네. 이대로 괜찮나? 그때 저는 침대 옆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두기 시작했습니다. 불 끄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하나를 적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거요. 빵이 맛있었다. 카페 직원이 웃었다. 허리가 덜 아팠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죠. 그런데 일주일 뒤 메모지를 다시 보니 마음이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죠. 전문가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면과 감정 연구 쪽에서는 잠들기 전 기억 정리가 외로움의 잔향을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길게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외로움은 없애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다루는 대상일까요? 영상 중간쯤 왔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조용히 한 번만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두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그게 작은 신호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있는데도요. 왜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면 평생 기다리게 된다는 걸요. 대신 흔들림의 폭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밤 메모지 하나, 내일 아침 물 한 컵 3분, 그리고 주 2회 같은 장소 30분. 이 세 가지만으로도 마음의 진동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잠자리에 누우면요. 하루 종일 괜찮은 척하던 마음이 갑자기 말을 걸어옵니다. 낮에는 조용하더니 불을 끄는 순간 갑자기 묻죠. 이대로 괜찮은 거 맞아? 내일도 또 이런 하루면 어쩌지? 저는 그 목소리가 꼭 밤마다 찾아오는 손님 같았습니다. 낮에는 오지 않고 꼭 내가 혼자일 때만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그 손님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들어오게 둬봤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여기서 생깁니다. 외로움을 밀어내려 애쓸수록 더 크게 느껴졌는데 그냥 앉혀두니 오히려 잠잠해지더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왔구나.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로 심장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낄 때 없애려고만 하십니까? 아침이 되면 또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좀 만나야지. 전화 한 통 걸어야지. 그런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손이 멈춥니다.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할 말도 없는데. 이 장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 결국 TV만 켜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제 하루를 아주 작게 밖으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경비 아저씨께 인사 한마디. 엘리베이터에서 날씨 얘기 한 줄.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라 짧은 접촉이 오히려 부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서 있다가 제가 먼저 말했죠. 오늘 춥네요. 상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겨울이네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 반전입니다. 친해지지 않아도 연결됐다는 감각은 남더군요. 이건 누구나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의미 없는 말 한마디를 밖으로 꺼내보는 겁니다. 날씨, 엘리베이터 계산대, 하루 10초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를 틀어둡니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설거지를 해봤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제 숨소리. 그 순간 또 한 번 반전이 옵니다. 고요함이 꼭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짧게 하나만 덧붙이자면 소리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통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통제감이 생기면 불안과 외로움은 자연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 하나. 저녁 시간 20분. 일부러 소리를 선택하세요. 라디오든 음악이든 완전한 침묵이든 중요한 건 내가 골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외로움이 줄어드는 기준은 뭘까요? 저는 예전엔 외로움이 없어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흔들렸네.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슴이 덜 답답하면 그날은 성공입니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도 휴대폰을 보며 괜히 남들 사는 걸 들여다보던 습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 밥만 먹어봤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몇 숟갈 지나니 밥맛이 느껴지더군요. 이게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방법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끼만 휴대폰 없이 먹기. 15분이면 됩니다. 이쯤에서 조용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고 있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번 눌러두셔도 괜찮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작은 약속 같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요? 밤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거실 불을 잠깐 켜는 순간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집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솔루션이 거창한 기술일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 하루에 리듬을 주고 선택권을 주고 나를 자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흔들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충분합니다. 나도 내일 아침 하나는 해볼 수 있겠다. 그 하나가 쌓이면 인생 이막의 바닥은 생각보다 단단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이야기입니다. 10년 젊어지는 수면 루틴, 시니어에게 맞게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밤보다 내일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그 이야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